예, 안녕하세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 판결을 내리냐 이것을 둘러싸고 뭐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문질러 버리고 백지에서부터 이렇게 짚어 올라가다 보면 야, 이거 문영배 입장에서는 오히려 혹은 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그 판결을 늦출 수밖에 없는데 왜냐? 판결을 내리면은 각하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형세로 보면. 저희 특히 자유공화 시민이 너무 뜨겁게 달아올라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성동이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 재개를 주장하죠.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한 거, 이것이 지금 법원의 결정을 보면 위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는 그 윤 대통령이 그 재판부 결정, 그러니까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안 의원은 SNS에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양측의 지지자들이 충돌할 수 있고 또 국민 내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선거법 2심 결과가 오는 26일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 재개를 신청할 뜻이 없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이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자,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변호인들이 관저에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론 재개하지 말자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변론을 재개해도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흠결이 해소가 안 된다. 오히려 흠결이 있는 절차를 인정한 꼴이 된다. 이제 이게 주요한 그 아마 뜻일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강조드릴 텐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에게 세게 나가는 거거든요. 변론 재개해서 시간 끄는 거 이거를 안 하겠다 이거죠. 이게 왜 그럴까? 첫째, 운신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나중에도 다시 조명되지만 자유의 몸이 되어 운신폭이 넓어졌다는 점은 엄청난 전략적 고지입니다. 제가 이제 누구랑 밥 먹다가 반 농담 삼아서 말을 했어요. 석방되신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문리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저는 이 지금 사진에서 보면 그 선루프 문루프인지 썬루프인지 아무튼 루프를 들고 루프를 이제 열고서 무장 경호원이 이렇게 상체를 내고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그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막강한 물리력을 가진 그 주체는 윤 대통령입니다. 막가는 말로 군인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 뭐 계엄이라든지 뭐 치안 유지, 너희 현장 나가서 총 쏴 그러면 못 쏴요. 경찰 지금 뭐 제 코가 석자인데 꼼짝도 못하죠. 정말 살벌한 상황 오면.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자유의 몸이 됐다는 게 엄청난 고지예요. 현 시점에서 가장 막강한 물리력을 가진 그 주체는 윤 대통령입니다. 게다가 외곽에 그 뭐 민노총이라든지 혹은 탄핵 찬성하는 쪽에 몰려와서 난장 부릴까 봐 외곽에 지금 24시간 말하자면 시민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 자유공화 시민들이 외곽에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지막지한 거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운신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둘째, 자유공화 시민의 기세가 살벌하죠. 윤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으면 시민 저항이 초대형 태풍으로 몰아칠 가능성이 높죠. 윤 대통령 파면되고 이러면. 당연히 그렇죠. 셋째는 이제 미국의 전폭적 지지입니다. 이제 종중 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국회 독재, 입법 독재, 레지슬러티브 티라니에 의해 한국이 중국 위성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미국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옵션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공화 진영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이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 인식이죠. 이게 이제 자유공화 우리 시민들의 기세랑도 직결되어 있는 건데 이 종중 국회에 의한 국제 독해가 자영되어 왔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1, 2, 3 계엄은 합법적 계몽령이었다. 이런 실체적 진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죠. 다섯 번째, 국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권영세, 권성동, 오세훈 같은 악질 정치인들이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은 표심이에요. 윤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공화 진영이 국힘을 찍고 있거나 찍을 가능성이 있는 국민층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층을 이끌고 있어요. 그게 부동층까지 합치면 약 60에서 70%거든요. 잠재적으로 국힘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의 층이. 근데 그 층을 누가 이끌고 있냐. 여론조사에 보면 전체의 50%, 그 층에서 따지자면은 거의 한 70%잖아요. 그래서 7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악질 정치인들의 목에다가 개주를 채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국힘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상황이.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5가지죠. 윤 대통령의 운신폭이 굉장히 넓어졌다. 두 번째, 자유공화 시민의 기세가 살벌하다. 세 번째,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네 번째, 실체적 진실을 국민이 알게 됐다. 다섯 번째, 국힘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배경을 깔고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워낙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2개의 집회가 쫑이 납니다. 11시 명동 중앙우체국 앞.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국회 독재 정치 위기 진짜 배우는 중국이다.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한다. 자규모 집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금요일 날 11시 30분에 권영세 그 사무실 앞에서 이 국힘을 버르장머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권영세한테 매우 참 사랑이 넘치는 매를 좀 심하게 때려야 됩니다. 처신 좀 하고 인간 좀 되라고. 삼각지역 5번 출구 앞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교수님들 집회가 목요일 날이었었는데 개학을 하면서 이게 금요일로 옮겨오면서 이 권영세 사랑의 매 집회와 쫑이 나는 거예요. 교수님들 집회는 워낙에 연설도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가셔서 저는 원래 금요일 날에는 권영세 집회에 갔었기 때문에 저는 삼각지 쪽으로 출격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세게 나가는 거예요. 헌법 개판소에 보내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 변론 제기할 뜻 없다라는 거기에 담긴 메시지는 이겁니다. 야, 니들이 국회 독재와 한통속 짬짬이로 놀든 말든 알아서 해라. 정신 멀쩡하면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 우리가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 이 탄핵 심리의 정통성, 레지티머스를 오히려 강화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아주 냉정한 경고예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를 거부했듯 공수처 수사의 정통성, 레지티머스를 거부했듯 헌법 개판소의 이 탄핵 재판의 정통성, 레지티머스를 더 이상 강화해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됐다. 고마해라 아이가. 개판관 노릇 많이 헤쳐먹었다 아이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살벌한 메시지죠. 암묵적으로 이는 엄청 살벌하고 심각한 컨틴전시를 대포 암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정통성, 레지티머시는 국민이 판단한다. 니들 알아서 처신해라. 피고소인인 윤 대통령이 앞장서서 변론을 재개함으로써 이 헌재의 탄핵 노름을 니들이 국회에 굴복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핵 노름을 이 윤 대통령 측이 그 정통성을 강화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그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가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면서 울부짖는 중입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해 판결의 정통성을 윤석열 당신이 앞장서서 확보해줘. 참, 그러나 기라성 같은 헌법학자들이 밝혔듯 허영 교수 이런 분들이 밝혔듯 첫째,
탄핵에서 내란이 빠졌고, 둘째, 내란조차 황당하게 조작된 올감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탄핵 재판 자체가 야바이 사기판입니다. 사기 탄핵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자유공화 시민들 대부분이 크게 살벌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 역시 파면 결정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한미동맹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그러한 그 정통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논평이 한국의 어떤 그 정치적 프로세스의 과정을 저희가 존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한국인들은 현재 판결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매우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이런 정도의 논평을 내면서 물밑에서 여러 커넥션을 움직이면 어떡할 거냐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만약에 인용, 즉 파면되면. 한마디로 자유공화 시민이 크게 반발 저항하고 미국이 물밑에서 이에 동조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요. 그럼 그 다음번에 펼쳐질 상황은 뭐죠? 혼란이죠. 엄청난 혼란, 또 상당한 유혈도 좀 유감스럽지만 펼쳐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경찰이 나와서 막을 거예요? 군인이 나와서 막을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 화두는 뭐냐면, 야, 누가 이거를 수습할 수 있지? 라는 화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윤 대통령 제발 나와서 이 상황 좀 수습해 주세요 라고 윤 대통령이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나서는 그런 모양새로 등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 상황 되면. 거의 뭐 헌재는 완전히 문질러 버리고. 저는 그렇게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나오는 모양새가 좋다고 봐요. 수동적인 모양새가 돼야죠. 정중동이 돼야죠. 저는 자중 같은 소리는 안 합니다. 정중동 해야죠. 정중동. 정중동이 무서운 거고, 그걸 윤 대통령이 잘해요. 수동적, 패시브하게 쭉 이렇게 맞고 있다가 그냥 한 방 하는 거. 예. 그런 그 수동적 그 전략에 대해서 아주 천재적이고 아주 통찰력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대통령을 두고 하늘이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법개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는 경우에 펼쳐진 혼란 상황을 수습하는 역할은, 이건 대통령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이에요. 일반적인 선거에서 뽑히는 대통령보다. 이거 누가 맡게 될 거냐. 이거는 하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늘 따따블이 결정할 사안이죠. 중세 기독교의 천문학적 그런 그 세계관을 빌자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7겹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7겹 하늘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윤 대통령이 미리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움직이거나 뭘 도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돼.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울부짖는 안철수는 번지수가 틀렸죠.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정중동 모드거든. 정중동 모드예요. 그 승복이냐 아니냐조차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리 선택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승복 안 하는 주체는 윤 대통령이 아니에요. 자유공화 시민과 미국이야. 그러니까 안철수는 번지수가 틀렸지. 그 안철수에게 권합니다. 백모한테 찾아와요, 우선. 그래서 그 좀 요새 얼굴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뭔가 이렇게 욕심이 좀 그득 차가지고 얼굴이 좀 망가져 있는데, 얼굴 관상부터 좀 뜯어 고치고 나서 아주 그 이쁜 목소리로 백모한테 한번 울부짖어 보세요. 승복해 주세요. 승복해 주세요. 그럼 백모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할게요. 야, 안철수 씨, 좋은 말로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해왔죠. 이미 자유공화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그 헌법개판소가 어떻게 판결하냐. 즉, 각하냐 파면이냐로 판결, 둘 중에 각하, 즉 복귀냐 파면이냐, 둘 중에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A 코스와 B 코스로 나뉠 뿐이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해왔는데, 그 중에 인용 파면 쪽이 대통령이 이제 그 자유의 몸이 되면서 확 바뀌었어요. 전략적 고지에 올라서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걸 다시 수정을 해봅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A 코스, 순하게 자유공화 혁명이 진행됩니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윤석열과
자유공화 시민 진영의 역할 분담과 손발 맞추기 위해서 자유공화 혁명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 탄핵이 인용되면 거칠게 진행돼요. 자유공화 시민은 맹렬하게 반발하겠죠. 그리고 미국은 암묵적인 이 반발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 암묵적 지원을 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혼란이 단기적으로 옵니다. 이거 오래 가진 않지만 뭐 일주일, 3일, 뭐 일주일 이 정도의 그 단기적 혼란이, 엄청난 혼란이 와요. 아무도 나서서 수습할 수 없는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의 구원투수로 초빙 등판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건 약간 초법적인데, 그럼 나중에 그 정통성 어떻게 할 텐데? 국민투표로 나중에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 오면 사후적으로. 정통성이 사후적으로 확인될 거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과 자유공화 시민 진영의 역할 분담과 손발 맞추기가 다시 일어나면서 자유공화 혁명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모든 생각의 제약을 풀고 이런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선수가 되는 거예요. 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거죠. 약간 피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냄새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윤 대통령이 석방되어 있기 때문에 수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피냄새가 적게 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 거칠게 가더라도.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윤 대통령 석방 딱 그 결정 나고 금요일 토요일 날 제가 아는 사람들이랑 밥 먹으면서 야, 이제 피바다가 벌어질 일은 없겠다. 참 다행이다. 수습이 가능하니까, 수습이. 약간 초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건 사후적으로 정통성을 확인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모든 종류를 다 상상을 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길이 윤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고 최강의 무력을 갖고 있다. 최강의 자기 방어적 무력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모든 플레이어들 중에 최강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혼란이 벌어지면 그 수습할 사람은 윤 대통령밖에 없어, 사실은.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엄중하죠.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니까 이제 그 다음엔 이걸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 그래서 또 게임이 또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엄중하게 되니까 야, 그 인용하면은 그거 감당되겠어. 이게 이제 피부에 와서 닿지. 윤 대통령이 감옥에 잡혀져 있으면 저 사람 감옥에 그냥 처박아두고 어떻게 넘어가지 않겠어 이러다가 감옥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 최강의 자위적 무장부대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으니까 그 존재가. 야, 이걸 저기 인용해서 파면했다가 이거 뒷감당 되겠냐. 이 고민이 이제 다 모든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워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장 판결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나마 멀쩡한 재판관이 한 3명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심리냐 각하냐부터 먼저 결정하잖아요. 마은혁 때 보면. 심리냐 각하냐. 즉 심리라는 건 뭐냐면 기각, 인용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걸 제가 뜻하는 거예요. 기각, 인용 둘 중에 하나 결정하자. 이렇게 되려면은 대통령의 경우 6표가 필요해요. 마은혁의 경우에는 5표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마은혁 때 그게 5대3으로 해서 기각, 인용 결정으로 들어가서 그건 또 8대0으로 결판 나버렸지.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는 기각, 인용 둘 중에 하나로 결판 내자로 그렇게 게임을 풀으려면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3명은 반대하거든. 그럼 5명밖에 동의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각하돼 버린다 이거죠. 네. 왜 그러냐면 판이 워낙에 심각하니까 그 3명이 야 기각, 인용으로 결정을 그 게임으로 가 해놓고 나서 거기서 그 인용으로 기각으로 표를 던지느니 처음부터 기각, 인용 따지도 말고 각하해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커요. 저는 이제 이 대담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체제에서는 각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냥 무조건 각하다. 이건. 그러니까 인용은 불가능하다. 왜냐? 윤 대통령, 자유공화 시민, 미국.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5개의 형세. 이것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판결이 나면 각하밖에 안 남는다. 그게 저의 대담한 가설이에요. 윤 대통령이 감옥 바깥으로 나옴으로써 그 구도가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판결을 미루든지 판결이 나면 각하밖에 안 남았다. 단지 여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필사적으로 계속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계속 저항하고 윤 대통령이 계속 버티고 미국이 계속 지지하면 인용, 즉 파면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각하만 가능한데 각하를 언제 할 것이냐. 시점만 문제가 될 뿐이에요. 자,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다시 문영배의 관점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문영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편결 자체를 회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야 절박한 건 너 아니야. 편결 미루려면 네가 제주권 밀어봐. 뭐 짬짬이 너 잘하잖아. 왜 우리가 들러리 서서 미냐? 우리가 들러리 서면 너의 헌법재판관 노름을 우리가 그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냐? 너 잘났다며. 너가 편결 미루려면 네가 한번 제주권 밀어봐. 라고 나간다고 보이는 거예요. 편결 자체를 회피해야 돼, 이 사람 입장에서. 왜냐? 편결을 하게 되면 각하 판결만 나오거든. 문영배는 각하에 반대하고 이거 기각 아니면 심리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지가 댕댕거려도 결국 각하되고 말아요. 그러면 문영배 같은 사람이 저 자리에 갔을 땐 뒤에서 커넥션이 작용을 했잖아요. 상당히 진한 커넥션이. 그 커넥션에 대한 치명적 배신이 돼요. 그 커넥션은 문영배한테 책임을 추궁한다고 전 봅니다. 야, 너 말이야. 왜 편결 자체를 늦추지 못했어? 왜 윤석열 복귀를 늦추지 못했어? 라고 책임 추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판이 그래가지고 뭐 인용 파면으로는 결론을 못 냈더라도 너는 편결은 늦출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쟤들이 왜 편결을 늦추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쟤들 주장을 가만히 보세요. 쟤들이 민주당 쪽에 편결을 빨리 해라 라고 주장할 땐 그냥 편결을 빨리 해라가 아니라 파면을 빨리 해라요. 그러면 그 편결이 파면이 아닐 때는, 각하일 때는 야 늦춰야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파면 빨리 해라고 해놓고 밑에 손으로는 늦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좀 대담한 가설이죠. 예. 왜 늦춰야 되냐 저희들 입장에서. 민주당의 박살날 위기에 처해 있죠. 3월 26일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이루어져요. 결정적 변곡점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그 의원직 상실령을 받았어요. 2심에서 실형이 아니더라도 의원직 상실령을 받으면 이거는 1심과 2심은 다르거든. 지금 대법원은 지금 이 자유공화적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하단 말이에요, 비교적. 그러면 상고심에서는 확인사살 당한다고. 그러니까 눈앞에 닥쳐 있는 거죠, 확인사살이. 그래서 민주당이 공중분해하게 돼요. 2024년 이 총선 국고보조금을 개원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게 2022년 대선과 관련된 거여 갖고 2022년 대선 국고보조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살벌해지죠. 저들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를 하루라도 늦추어서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된 다음에 3월 22일 지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몸만 빠져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준비할 이합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루라도 더 벌어야 됩니다. 왜냐?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리더십이 돌아가니까 시계가 빨리 가요. 단축된다고. 쟤들은 단축되는 게 불리해.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복귀 안 한 상태가 하루라도 더 연장돼야 돼요. 특히 3월 22일 이후로 쭉 연장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이 임기 만료할 때까지 헌재 판결. 헌재는 판결 나면 저는 각하밖에 안 남는다고 봐요. 전제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필사적으로 계속 저항한다면 헌재 판결을 미루는 것입니다. 근데 문영배가 과연 언제까지 미룰 재주가 있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왔냐. 돌이켜보면 이재명의 당 지배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가 좀 갸우뚱하죠. 이재명은 뭐 전대협 말하자면 성골도 아니었고 근데 왜 저렇게 당 지배력이 강하냐. 제가 뭐 언론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뭔 재주인지 중국 공산당의 이재명에 대한 몰빵이 엄청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당 지배력이 엄청 강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3월 26일 2심 판결, 그것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나서야 종중 친중 진영의
포스트 이재명, 포스트 민주당 위합 집산이 본격화 활성화될 거예요. 3월 26일 이후에. 그것도 그렇게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그러면 단 며칠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 기간 동안 가급적이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여전히 직무 복귀를 못한 상태인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전이 그렇게 나오지 않냐. 즉 배우 커넥션이 문영배에 내리는 밀명은 존버. 존나게 버텨라. 존버. 최대한 버텨라. 이 밀명이 내려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계속 저항하고 윤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이 변함없고 미국의 입장이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다이내믹이 작동한다면 인용 파면은 물 건너갔습니다. 오직 각하 복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하 복귀만 남도록 계속 필사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삼각지역 5번 출구 금요일 날 11시 30분 권영세 패러 가는데 좀 같이 오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